여러분 오늘 의미 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원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 오후인데 여러분 어디 바쁘실 텐데 어디 많이 오셨네요. 네. 어디 가실 데가 없었는 모양이죠? 아마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가 여기 에이펙 하우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 내서 다들 오신 거죠? 맞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조수암 선생의 그 건국이념, 상균주의 그리고 애국심의 발로로 여기 이렇게 참석하신 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오세정 총장님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뭡니까? 박수 소리래요. 박수 소리. 네. 자, 그러면은 대한독립선언 102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삼균주의 청년전국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박수 소리로 이렇게 시작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독립선언 102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삼균주의 청년전국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다시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소녀를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조경태 의원은 도착하는 대로 듣는 걸로 하고요. 우리 권율정 국가보훈처 부산지방총장님 모셔서 축사에 말씀하시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늘 2021년 4월 28일 앞에 이렇게 참 영도가 보이고 이 아름다운 동백섬 노래마루에서 참 위대한 독립운동가 조성원 선생과 또 그 삼균주의 사상을 이렇게 계승하기 위한 청년전국연합회 이혜영 의장님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아까 사회자 정원영 박사께서는 잘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광복회 아까 김병관 지부장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권병관 지부장님이십니다. 또 예전 백산 아이제 선생 또 후손으로서 이렇게 안경환 선생도 오셨고 또 바로 직전까지 부산대 총장님이었던 지금 이제 동명대 총장이신 전우원 박사님 또 저희 이렇게 보훈에 같이 뜻을 해주셔서 지난번 우리 보훈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3월 11일에 그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산교육대학교 오세복 총장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지금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성 선생 이렇게 후손으로서 또 좋은 책을 이렇게 발간해 주시고 그 뜻을 계승하시는 참 좋은 내 이사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4월 28일 생각해 보면서 꼭 지금부터 476년 전 1545년이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민족사상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분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종대왕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충무공 이순신을 가장 생각하곤 합니다. 전 그분의 오늘 이 탄신일 바로 476년 전 음력으로는 당시에 3월 8일이었습니다. 하여튼 사즉생 생즉사 이렇게 해서 그분을 한번 이렇게 추모하는 또 오늘 이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동백섬 뭐 조용필이가 부르는 돌아와요 부산항 하면서 이 동백섬인데 이 누리마루 제가 이곳을 참 여러 번 와봤습니다만은 이 누리마루의 상징 제 기억 속에 2005년이었으니까 꼭 15년 약간 5개월 전 11월 19일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곳에 에이펙 말 그대로 아시아 퍼시픽 코오퍼레이션 이 에코노믹 코오퍼레이션 이 미팅을 했던 곳 같습니다. 저는 이 11월 19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기억 속에 그러니까 1863년이니까 지금부터 158년 전 그때 미국에서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게티스버그에서 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perish from the earth.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지금 36년 오늘 1개월 24일이 되었는데 제가 가장 보람있게 보냈던 데가 국립대제 현충원자로서 이곳 부산지방보훈청장 오이천에 제가 6년 3개월을 봉직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오늘 이렇게 조성원 선생 같은 위대한 분, 바로 독립유공자, 또 6.25 전쟁 가운데는 전몰 전상국이랄지 이러한 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곳을 통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시에 아메리칸 시빌워 남북전쟁 때 바로 그분들을 추모하기엔 그 장소에서 그렇게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발언을 했던 것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참 위대한 독립운동가 바로
건국은 자 대한민국 장에 빛나는 조성원 선생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오늘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저도 이제 세부적으로는 사실은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성원 선생 하면 이퀄 말 그대로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정신. 저는 그곳의 분야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냐면은 바로 균이에요, 균. 균등하다.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제일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균형 감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름을 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더 이 생각도 넓어지고 어떤 폭도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조성 선생께서 벌써 102년 전이면은 1919년도 3.1운동 바로 직전 한 달 전인 2월 1일에 대한 독립선언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28 독립선언서 등등등 해서 3월 1일 당시에 3월 3일은 1월 21일에 고종황제가 이렇게 승하를 해서 돌아가셔서 인산일이었고 그러한 울분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1919년 저는 1919년을 단순하게만 보지 않습니다. 1914년도 6월 28일에 그 사라예보에서 이를테면 극우주의자에 의해서 퍼디난드하고 소피라는 그 사람들이 암살되고 7월 28일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1918년 11월 11일에 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결된 건 1919년이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을 때 동시에 또 1945년 이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된 것처럼 그런 역사적 사실이 우리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 벌써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지금 2021년 우리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자꾸 갈등적 요소보다는 뭔가 이 국민 통합적 요소로 거기에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참 위대한 독립운동가 조성 선생의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보훈공무원으로서 제가 36년 거의 2달 이렇게 하면서 저는 보훈이 가르쳐주는 3가지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국민 통합적 기능이 있다. 국민 통합적 기능. 우리가 이 독립운동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보훈은 역사하는 차원에서 바로 1895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는 8월 20일. 국무인 명상호가 시해되고 의병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05년도 11월 17일에는 을사늑약에서 실질적으로 국권이 넘어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1910년 8월 22일에 테라우치바 사사키하고 이완용이가 도장을 찍으면서 참 일주일 후에 이렇게 국권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50년 내지는 을사늑약 기점은 40년 또 1910년도 경술국지생하면 35년간의 그러한 수모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의 민족혼을 이어가는데 독립운동 그 독립이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있는 이거 부산뿐이 아니고 어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의 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했건만은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서 반쪽으로 분단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같은 민족끼리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비극 6.25 전쟁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헌신했던 위대한 우리 참 전몰 천상국경 같은 참 유공자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바로 국민 통합의 기능을 보여주는 게 보험보다 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역사를 공유하면서도 분단되어 있는 이곳 한반도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 동독과 서독이 브란덴부르크에서 통독선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 기준에서 거의 31년이 지났는데 아예 또 155마일, 250km 철옹사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3년 하루 전에 김정은하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됐다.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됐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참 항상 전폭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려있는 사고 가운데서 북한을 갖다 자꾸 이렇게 참 포용도 하고 얼러주면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한 명이라도 더 피해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의 통일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 지켜왔던 그런 용사님들의 그 대가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화적으로 국가 통일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금 22만 평방킬로미터, 정확히는 10만 413 제곱킬로미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옆에 보면 열도인 일본이나 중국, 저는 세계적으로 193개국의 유엔 가입국가 가운데 이보다 더 탐욕스러운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도 영토 분쟁이랄지 이런 게 지금 곳곳에서 일어납니다만은 세계에서 이렇게 동북아만큼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면적은 지금 늘릴 수가 없어요. 또 인구도 하루아침에 늘릴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정신만큼은 굳건해서 21세기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그것이 오늘 보여주는 바로 조성 선생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독립유공자는 어떻게 하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숫자가 현재 16,685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훈장이 12개가 있습니다. 무공화 대훈장서부터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마지막으로 최고훈장하고 과기술훈장이 있습니다. 각 5개 등급이 있어요. 건국훈장도 대한민국장에 있고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그다음에 건국포장이랄지 대통령표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건국훈장 가운데 대한민국장은 훈장 중의 훈장, 불멸의 훈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조성환 선생도 있습니다. 예, 많은 약간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25명, 정확히는 30명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무이랄지 장계석, 송미령, 그다음에 친구하고 친김이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임시정부에서 활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손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아버지고 장계석, 그다음에 장계석 부인 송미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우규, 김구, 김규식, 김좌진, 김창숙, 예, 민영환, 예, 서재필, 손병희, 신익희, 안중근, 안창우, 오동진, 예, 윤봉길, 이강년, 이승만, 이승훈, 이시영, 이준, 임병직, 조만식, 조병세, 바로 조소환, 최익현, 한영훈, 허위, 예, 25분입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율정 총장님은 기조 강연 같은 아주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에 우리 권율정 우리 청장께서 좋은 말씀 너무나 많이 해 주셨고, 우리 이순신 장군부터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또 목숨을 바친 분들 쭉 나열하시면서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강의는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동명대학교 총장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취임이 아니고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제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고요. 취임식은 조금 이따 갈 것 같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와보니까 머리가 숙여집니다. 우리 독립운동 우리가 책에서 보던 그런 분들의 자손 또 손녀 이런 분들이 와 계신데 제가 축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제가 머리 숙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배경은 제가 정말 제 후배입니다. 저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이혜영 우리 변호사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아마 이혜영 변호사도 하만조 씨 집으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여기 오늘 우리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 청년 전국연합회 아마 회장을 취임을 하는 자리라고 제가 와주시면 좋겠다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뭐 축사보다는 한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이혜영 변호사님은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아기를 키우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다시 로스쿨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뚫고 로스쿨 파스해서 이제 변호사로 하고 또 우리 변리사 또 하고 또 세무사까지 정말 대단하신 우리 여성입니다. 한국의 뭐 억척 여성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예. 예. 아마 코리아 우먼 중에 저런 코리아 우먼이 있겠는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노라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 어려운 시험에 로스쿨에 들어가서 또 그 3년 동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거기서 또 그 어려운 공부를 뚫어내서 또 나와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얼굴도 밝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명대학 총장으로 가자마자 우리 이혜영 변호사님을 초빙 교수님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동명대에 가서 대한민국 교육을 한번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 팀 대한민국의 그 교육이 잘된 점도 있지만은 못된 점은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최근에 서울대 총장도 그렇고 카이스트 총장, 괴짜 총장이 됐다고 언론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적게 가르치자. 그래서 제가 동명대학에 두잉 대학을 만들었는데 두잉 실천하는 대학입니다.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입니다. 그래서 멘토들만 한 40여 분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100여 개의 과목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두잉하면 졸업장을 가지고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MBA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워튼스쿨이죠. 거기는 학점이 없습니다. 페일 뿐입니다. 우리 동명대학, 제가 단과대학을 하나 만든 대학이 그런 대학을 만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1등, 2등, 3등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웃음을 찾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청소 잘하고 또 맡은 바 직무를 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삼균주의 정신도 개인 대 개인, 국가 대 국가 또 민족과 민족이 평등해야 된다는 민주주의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일본은 뭐 의된 심파인지 나라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중국 또한 거의 반식미지가 된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일어난 독립운동가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안중근 의사님 후손들도 와 계시고 또 다른 여러분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소왕 우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건율정 우리 청장만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자세히 연도까지 또 성함까지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보훈청장답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국입니다. 아마 조만간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또 우리 민족의 그 독립운동자의 자손들하고 손잡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짧게 하라 해서 이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이혜영 변호사님 축하드리고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혜영 변호사님 좋은 후원자로서 멘토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청년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우리 이혜영 변호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임명장을 받으시겠습니다.
예, 임명장 이혜영. 귀하를 조수왕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민족 정기를 내외의 선양함과 균등 사회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삼균주의 청년 전국연합회 제2대 회장에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102년 4월 11일 사단법인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조일래.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임명장을 펴시고 저 앞에도 보시죠. 꽃다발도 주시고. 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촬영해 주십시오. 네. 이런 코로나 상황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얼마나 오실까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와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크신 것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또 다잡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내 꽃으로나마 축하를 대신해 주신 또 다른 분들 여러 회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수왕 선생님의 삼균주의 정신을 이제 계승하자는 의미로 이제 창단되었던 청년 동맹의 2대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대 회장님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도 예전엔 궁금했습니다. 조수왕 선생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1940년대 시절에 청년 동맹을 이제 만드시고 이제 1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이제 소임도 그만큼 좀 무겁게 느껴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이 들고 성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라 한 분 한 분 직책과 조남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2대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회장을 맡게 된 변호사 이혜영입니다.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삼균주의 청년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주신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조일래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균주의 청년연합회가 제일 먼저 전념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초대 회장이신 조수왕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조수왕 선생이 만드신 삼균주의를 전파하고 그 사상과 정신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승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수왕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조수왕 선생님은 김구 안창호 선생님과 같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삼균주의를 제창해서 임시정부가 건국을 하기까지 좌우파를 통합해서 어떤 이념으로도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할지 기본 방향을 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정치 사상가셨습니다. 해방 뒤에는 국민회의, 사회당 등을 창당하고 남북협상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참여하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고 그 당시 최대 득표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이 되셨고 북한에서도 평화통일운동을 벌이시다가 삶을 마치신 분입니다. 198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주서 받으셨고 조수왕 선생이 만드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업적을 가지신 조수왕 선생님입니다. 저희 청년연합회 모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46년경 결성된 삼균주의 청년동맹입니다. 조수왕 선생님은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삼균주의 청년 동맹 결성 지지서를 만드셨고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고루 알고 골고루 벌고 골고루 하자는 삼균 사상을 압축하는 명문을 남기셨는데, 조수왕 선생님의 꿈은 외세 간섭이 없는 통일조국에서 만민이 평등하게 기회를 가지고 사는 삼균주의 정책을 펴는 일이셨습니다. 삼균주의는 조금 전에 저희 전우환 총장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기회의 균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이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자는 사상입니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삼균주의는 임시정부 시절 좌우익 주요 정당들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보이면서도 공통으로,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공통으로 받아들인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삼균주의는 우리나라의 건국 강경이자 1948년 재헌헌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재헌헌법의 전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국 강령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조수왕 선생은 의사, 열사, 투사는 아니었지만 독립전선에서 투쟁하면서 독립단체 이념과 정책을 만드셨고 해방조국의 비전을 제시한 경륜가이셨습니다. 조선 건국의 초석을 쌓은 이가 정도전이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헌법 제정과 그러한 헌법 제정에 들어있는 이념과 정책을 제시한 사람은 조수왕 선생님이셨습니다. 유익한 이념이나 철학이 시대 상황이나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례도 있고, 이와 반대로 무익한 것이 조장되는 일도 흔합니다.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는 현 시점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조화되게 해석되어야 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진보 보수, 좌우 이데올로기의 평양성을 접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공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삼균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럴 때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가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저는 삼균주의를 널리 알리고 삼균 학회 및 조수왕 기념사업회를 도와서 삼균주의 청년연합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균주의를 채택해서 계승 발전에 공정하고 균등한 세상을 위해 일보 전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으로 힘을 합한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 밝게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회원 및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일과 가정의 행운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좀 내외 귀빈들 또 원하시는 분들 같이 사진을 한번 단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와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이혜영 회장은요, 부울경 지역에서 승수율이 가장 높은 변호사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아마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회장으로서도 아마 눈부신 활약을 할 것으로 제가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